네, 금요일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제 앵커님.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이름까지 불러주셔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또 고민이 되셔서 이렇게 금요일에 첫 번째로 전화 주셨나요? 네, 종목은 코스맥스고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매수가는 9만 3천 원에 네. 비중은 30%에서 10% 줄여가지고 20% 가지고 있거든요. 93,000원이 최초 매수가시고 지금 비중을 좀 줄이셔서 일부는 차익 실현하시고 20% 들고 계신 거죠? 네. 그러시군요. 10% 또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20%는 좀 더 수익을 내보고자 좀 남기신 것 같은데 예상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보셨나요? 이게 이제 10만 원에 몇 번 안착에 실패를 하다가 네. 요번 주에 이제 뭐 많이씩은 안 올랐지만 외국인 수급이 좋고요. 계속 지금 10만 원대를 이제 어제 오늘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매도를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자꾸 우위로 올라가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저점에서는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네. 저는 단타를 많이 하는 편이라 주로 개별주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매도가가 좀 얼마일지요? 궁금하고요. 예, 네. 저번 주에 금요일 날 강준구 정원님한테 BGF 리테일을 제가 상담을 그러셨군요. 받아서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코스맥스도 강성구 전문가님이 어떻게 좀 해주실지 굉장히 부담되신 얼굴인데요. 아니십니다. 많이 또 잘 살펴주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큰 욕심은 안 부리고요. 네.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이 좀 되긴 해서 네, 알겠습니다. 들어보고 매도를 하려고요. 네네. 저 지난주에 반갑게도 제가 목소리를 못 알아봤네요. BGF 리테일을 문의 주셨는데 이번에 코스맥스도 큰 도움 한번 좀 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종가 보고 전략 살펴드릴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원을 뚫어서면서 오늘장 종가가요. 10만 2천 원이었습니다. 1.49% 올랐고요.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되겠어요. 강준구 전문가님. 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 좀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코스맥스 들고 가시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이 화장품 ODM 업체잖아요. 네.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실적 전망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일단 뭐 고점 플레이를 상당히 좀 잘하시는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인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고점에서 이제 제가 보기엔 눌림목을 줬을 때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부럽습니다. 제가 이게 수익도 많이 나시고. 근데 실적은 좋습니다. 코스맥스가 분명히 실적이 좋고 또 이거 화장품 회사고 최근에 그 제일 뜨거운 핫 이슈가 중국의 화장품 산업 뭐 이런 것들이 뜨거운 이슈인데요. 그런 이슈의 한가운데 있는 회사가 그 중에서도 이제 한가운데 있는 회사가 코스맥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적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한 3,200억 정도 매출이 있었는데, 올해 한 3,850억으로 상당히 그 성장성이 좀 돋보이고요. 그러니까 한 20% 이상 느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한 4,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후년에는 한 5,5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 속도가 앞으로 향후 3년에 급속히 좀 늘어나는, 최소한 1년에 한 20, 30%씩 늘어나는 그런 성장 속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이제 올해 한 해 영업이익이 한 350억 정도 돼갖고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 450억, 그 후년에는 580억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회사가 성장성도 있고 또 중국의 화장품 하면 또 중국 사람도 우리나라 화장품 좋아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고 성장성도 돋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건데요. 그걸 갖다 이제 퍼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35 이상입니다. 퍼가. 그리고 PBR이 지금 10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 대비 10배 이상 거래가 된다. 물론 성장성을 고려해도 10배 그리고 퍼가 35다. 이거는 조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만 실적 측면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분기 매출은 역시 뭐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14% 늘고 영업이익도 한 13% 늘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좋게 되고요. 그렇게 된 배경은 역시 중국입니다. 국내에서보다는 중국의 모멘텀이 있는데 이 회사가 중국 상해 법인이 있는데 거기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고 광저우 법인에도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올해 중국 시장에서 한 44% 정도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또 상해 공장의 현지 공장이 올해 캐파를 한 50% 확대가 됐는데 그가 증설 이 회사가 만드는 거 거의 또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설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아시다시피 코스맥스는 그 화장품 OEM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하는데 중국의 최대 OEM 업체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의 기술력, 그러니까 기술력과 그 인지도 이런 것들은 향후의 성장성이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매출 구성에서 제가 이제 그 중국만 한번 띄어서 한번 보는데요. 이게 2013년, 14년, 15년, 16년으로 지나갈 때 매출액이 아까 큰 폭으로 는다고 그랬는데 그 매출에 느는 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중국에서 늡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모멘텀, 중국의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 향후 3년간 급속히 늘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추세는 그 이후에도 중국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이 회사가 그 독점력을 가지고 상당히 향후에도 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적 그리고 성장성 이런 거 다 좋은데 단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요거 한 가지 부담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확연하네요. 강점과 약점이요. 그런데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 워낙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이 중국 모멘텀이 이렇게 갑자기 좀 더 많이 조명을 받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런 이제 중국 모멘텀이 왜 이렇게 받냐 보면은요. 역시 중국의 화장품 시장입니다. 지금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규모를 보면은요. 매년 2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20% 이상 파이가 커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온라인 시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시장 성중률은 50%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코스맥스가 만드는 그 제품들이 어떤 브랜드, 도시의 어떤 브랜드 뭐 샵이나 뭐 이런 데 가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컴퓨터가 들어가는 곳에서는 전부 살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상당히 무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그 중국의 원 브랜드 샵,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만 파는 그러한 샵이 이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하나의 회사가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가 원 브랜드 샵을 만들 때 그러한 모든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코스맥스가 그래도 아무래도 단기간에 모든 상품의 스펙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중국의 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했고요. 그래서 지금 1위 브랜드한테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상당히 뭐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브랜드가 이제 유통이 확대가 되면 온라인 회사라는 것은 사실 온라인에 기반이 있고 화장품은 납품을 받는데요. 그런 납품을 받아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러한 PB 브랜드가 있는데 그러한 PB 브랜드의 코스맥스 제품이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 회사가 마스크 시트 생산을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화 기계가 한 2대에서 4대 막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좋고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된 거는 중국 화장품에 부과되던 그 30% 소비세가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 소비세를 낮추겠다. 그러면 화장품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업체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성장성,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은 모든 삼박자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모멘텀을 믿을만 하다. 그리고 중국 법인에서의 매출도 강하게 올라서고 있고 여기에서 또 온라인 시장이 열리면서 더 그 기대감이 크다는 건데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전문가님 굉장히 좀 지금 비싼 가격대가 아닐까 싶어요. 시청자님께서는 물론 좀 낮은 가격대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여기서 수익을 어느 정도나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리면 가격 부담이 큰데요. 이게 이제 분할 상장한 다음에 한 6만 원대에서 지금 10만 원대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코스맥스랑 코스티아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회사가 분리된 이후에 코스맥스 BTI가 지주사죠. BTI가 최근에 증자를 합니다. 증자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대주주가 코스맥스를 현물 추천을 해서 그 주식을 갖다 코스맥스 BTI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대주주가 코스맥스와 코스맥스 BTI로 주식을 나눠 받았는데 요 BTI 주식을 전부 코스맥스 주식으로 바꿔서 그 지분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은 좀 바꿔야 될 주식은 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BTI 주식은 좀 주가가 낮아야지 지분율을 확대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코스맥스가 올라가는 최근에 좀 급등한 이유는 대주주가 이제 출자 지분할 때 좀 단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좀 주가가 좀 올라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만간 이제 7월 30일 날 이게 마감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맥스 주가가 좋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최근에 퍼나 PBR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공개 매수 이후에는 공개 매수가 그렇게 출자 전환이 끝나면은 아무래도 조금 부정적이지 않을까 좀 주가에는. 그래서 7월 달 안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일단 그 수익을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주가 추이를 조금 더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표 주가 그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제가 이제 투자 의견을 매수를 드릴까 매도를 드릴까 하다가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한 달 안에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투자 의견은 제가 매도를 드렸고요. 일단 손절매 단가는 지금 출자 전환하겠다고 한 단가가 93,8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매 단가는 한 94,000원 정도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 높은 주가인 한 11만 원대 뭐 이렇게 목표 주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만 원으로 제시가 나옵니다. 시청자님. 네. 네, 7월 안에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관련해서 출자 전환 이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하고요. 네. 강준구 전문가님한테 고맙다고 네. 전해주세요. 네, 전문가님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입니다. 코스맥스인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강준구 전문가의 전략부터 보겠습니다. 고민하셨죠? 투자 의견 매도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11만 원 목표치 그리고 손절가는 94,000원 제시됩니다. 김현웅 PB 보유 의견이고요. 목표가 12만 원에 손절가는 96,500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최종 목표치가 11만 원에서 12만 원 제시된다는 점 함께 고려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게시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이 STS 반도체인데요. 매수가가 3,200원이시라고 하고요. 비중은 10% 담았습니다. 지금 3,16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김현웅 PB님. STS 반도체 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섰어요. 네. 계속 들고 가면 더 수익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한 2분기 실적 발표까지만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제 실적 발표할지는 이제 그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만 이제 곧 하겠죠. 한 달 정도 이제 걸리면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이 STS 반도체가 움직인 이유를 좀 저희가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보강그룹 때문입니다. 이제 삼성의 이제 보강그룹이 이제 사돈지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전 보강그룹주들이 함께,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중요한 부분,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는 또 나중에 또 규제가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실적 발표 한 달 정도 뭐 걸리겠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모멘텀인데, 이 STS 반도체가 반도체 후공정 업체죠. 근데 이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인데 지금까지 계속 적자였어요. 한 2년 정도 적자였는데 1분기 그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된 건 아닙니다만 적자 폭이 조금 축소가 됐어요. 예, 적자 폭이 축소가 돼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오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모멘텀이 나오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발표 때 만약에 흑자 전환한다면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흑자 전환 안 하더라도 적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축소되고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축소가 되면은 또 이제 모멘텀을 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느 정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또 앞뒤 상황을 봤을 때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어닝 시즌까지는 한번 보유한다. 물론 지금 이제 3,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소폭 손실 상태인데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닌 게 이게 이제 STS 반도체 그 관련해서 가장 지금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한미 반도체죠. 근데 이 한미 반도체는 같은 이제 후공정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핵심입니다. 중국의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이제 국내 내수 시장에 대한 한계를 이제 해외 수출로 이제 극복한 업체가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 STS 반도체는 이제 한미 반도체의 그런 길을 걸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올랐어도 한미 반도체가 더 좋다. 즉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STS 반도체를 가지고 갑니다만 발표 이후에는 한미 반도체 같은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지금 사셨다고 하네요. 지금 보니까 3,200원에 들어가신 게 오늘이었어요. 시청자님 오늘 사셨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나중에 종목 교체도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STS 반도체를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또 주셨네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셨나요? 지금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사연은요, 롯데케미칼이고요. 18만 9천 원에 매수 들어가셨고요. 20% 지금 비중을 들고 계시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종가가요, 17만 4천 원이고요. 1.97%, 2% 가까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강준구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화학주가 갑자기 좀 이번 주에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좀 대표적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밀린 거죠? 네. 저도 참 롯데케미칼 주가를 좀 보면은 조금 답답합니다. 이게 한 18만 원대는 깨지지 말고 이 정도에서 지지가 되고 다시 한 차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뭐 시진핑 국가주석 온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주 조금 괜찮을 줄 알았더니 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갖고 뭐 어제 오늘 해서 음선이 크게 나와 버리는데요. 최근에 얘기는 그렇습니다. 롯데케미칼이 2분기가 좀 실적이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업황 회복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중국의 PMI 지수나 이런 것들 좀 호전 쪽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주가가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업황이 회복이 되긴 되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크리나게 완전히 좋아지는 그런 호황이 아니라 약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업황 회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좀 수급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또 아무래도 지금 원화가 강세를 띠다 보니까 수출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수출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모멘텀으로 해서 최근에 기관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수급이 조금 잠깐 깨졌을 때 이런 경우 참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제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바닥을 일단 주가가 좀 찍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16만 원대에서 찍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가 됐는데, 이 18만 원 선은 좀 깨지 않았으면 했는데 지금 일단 18만 원대가 좀 깨져서 61선까지 지주가 지금 오늘 잠시 좀 깨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제 생각에 그래도 여기서 지금 최근에 업황이 조금 좋아지고 이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면은
여기 17만 원대는 깨지기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게 샀지만은 일단은 조금 인내하고 버티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손절매 단가는 일단 17만 원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일단 그 사신 가격이 좀 비싼데요. 19만 원대 일단 만약에 목표 주가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19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만 원대 오면은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 19만 원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손해 보시지 않고 나오셔서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게시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62번께서 한국가스공사를 사셨습니다. 6만 원에 사셨고요. 50%라서 또 비중이 굉장히 좀 부담되시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단기 전략과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피비님,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6월 초에 들어가시지 않았나, 뭐 그 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전기가스 업종 오늘장에서도 매우 안 좋았는데 들고 가셔도 괜찮을까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네, 일단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기업의 실적 자체가 최근 들어서 좀 안 좋게 다시 원상복귀되는 옛날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그 공기업들의 실적이 어떤 지금 정부 요금 정책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하반기 정도에는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여의도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정부 요금 정책 자체가 다음 달 1일부터 1% 인하한다라고 했는데 이 사실 요금 인상을 바랬었잖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1% 인하한다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개별 소비세가 18원 정도 내려가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정부 요금 정책이 생각보다 어떤 미수금을 회수를 100%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진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연내 그 전기요금을 결국에는 올려야 됩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떤 정부 정책이 그렇게 비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장기적인 그 그림 자체는 어떤 요금 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까지 들고 가면은 이제 다시 그 어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 있을 테지만 지금 당장 힘드니까 지금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좀 이용해서 그 어닝 모멘텀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지금의 그 어떤 좀 중장기적인 이런 박스권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2013년 4월이었죠. 4월에 이제 4월에 있었던 고점을 기준으로 지금 박스권 상단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박스권 하단은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저점을 이제 통해서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사실 작년 10월만큼의 또 하락이 되지는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부분이 이제는 이제 바닥 찍었냐, 이거는 아직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2분기, 3분기 실적이 100% 이제 돌아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부 요금 자체가 본격적으로 인상되는 그 시기가 돼야 이제 모멘텀을 탈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올해 이제 4분기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인 또 하락도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너무 이제 겁먹지 말고 지금 정도 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박스권 하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버티면은 사실 유틸리티 업종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괜찮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그 목표가를 약 6개월 목표가를 드리겠습니다. 6개월 목표가를 드리면은 약 7만 원 안쪽 6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은 매수가 회복 위로,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중장기적으로 6만 9천 원에서 7만 원 목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조금 힘드셨겠지만 그동안 기다리셨으니까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가스공사 살펴봤습니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2부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보고 올게요.